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한 1년 정도 동안 이제 1인 밴드 영상이랑 레슨 영상이랑 이렇게 올리고,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Die With A Smile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관악기들 음정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따로 미디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카메라 영상으로 찍는 걸 그대로 그냥 영상만 없다 보니까 조금 듣기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오랜만에 복귀하면서 이제 영상을 한편 찍었고,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차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이유가 장비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조금 재밌는 장비들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이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 제일 주가 되는 악기는 이제 요 베이스 우쿨렐레 또는 우쿨렐레 베이스, 미니 베이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약 한 30인치 정도 되는 요 악기를 제가 이제 알리에서 15만원 가량에 구매를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또 요 특징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 Die With A Smile에서 이제 처음 이 악기를 사용을 했었죠. 아마 이어폰을 끼고 들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베이스 소리 괜찮은데 라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단점보단 장점이 많은 악기고, 어쨌든 조금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악기니까 지금부터 이 악기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생각보다 크기가 작아요. 제가 이제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베이스, 요 악기죠. 굉장히 큰데, 실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카메라에다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크기 차이가 조금, 감이 오시나요? 네,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이제 악기 크기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운 악기고, 이 베이스 우쿨렐레가, 물론 픽업을 사용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픽업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노브가 있어요. 이걸로 이제 간단한, 정도 소리를 이제 조율을 하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일렉 기타나 이제 일렉 우쿨렐레에서 사용하던 노브 정도 급은 아니고, 그냥 맥스로 다 키워놓고 연주를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다. 그런 정도의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픽업에 이제 이펙터나 앰프를 연결을 해도 소리가 안 나고 튜너 역할을 이제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윗줄을 치면 미고, 지금 낮다, 그 다음에 라고 또 낮다. 그래서 이제 이 악기는 일반 우쿨렐레랑 다르게 똑같이 네 줄인데, 우쿨렐레는 솔도 미 라죠. 근데 이제 기타, 일렉 기타도 마찬가지고, 통기타, 클래식 기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베이스는 다 제일 윗줄이 미로 시작하죠. 그래서 미, 라, 레, 솔. 요 베이스 우쿨렐레도 똑같이 미, 라, 레, 솔로 세팅이 돼요. 이렇게 되고, 이 줄이 조금 특이한데, 요게 이제 고무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모밀면, 그리고 하얀색 줄이 있는데, 이제 그건 우동면 해서 이렇게 좀 은어로 불리고 있고, 요거는 요 줄만 해서 일단 알리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줄을 판매를 하는 곳들이 악기사들마다 왕왕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고무줄이고 여기 이제 F홀로 이렇게 구멍이 있다 보니까 지금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앰프에 연결하지 않아도 집에서 연습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 그냥 제가 혼자 연습을 하기 위한 정도의 소리는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을 때 가볍게 노래를 부를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치는 우쿨렐레나 통기타보다 소리가 훨씬 작지만 들리기는 한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베이스 이렇게 치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 정도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소리는 난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일렉 베이스랑의 이제 차이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무줄이기 때문에 그 쇠줄이죠. 일렉 베이스는 그 쇠줄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사운드의 특징보다 콘트라베이스에 가까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에 제가 이제 재즈 카피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워킹 베이스를 할 때 일렉 베이스보다 훨씬 더 재즈의 맛을 잘 살릴 수 있다. 이제 요게 또 이 악기의 장점이 되겠고, 이 악기가 사실 이제 그 베이스 우쿨렐레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보시면 이제 리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봤던 리뷰들은 대체로 이제 악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요건 알리에서 제가 샀다고 했잖아요. 뭐 OEM이거나 이제 뭐 이미테이션이거나 그런 악기인데 이걸 이제 정품으로 이제 뭐 구매를 하신 분들이 보통 한 5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리뷰에서도 보면 딱 단점을 제일 큰 걸로 꼽는 게 피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베이스 기타랑 좀 다른 간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묘하게 피치가 조금씩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거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 악기를 만져서 그런지 저는 생각보다 피치 문제가 그렇게 심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연주를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뭐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합주를 해도 뭐 연주를 하는데 뭐 베이스가 음정이 안 맞아가지고 다르게 들린다 이런 느낌은 거의 못 받았거든요. 다만 이제 요 고무줄 특성상 악기를 이제 새로 구매를 처음 하셨을 때 또는 이 줄을 새 줄로 갈았을 때 이거를 아무리 돌려도 음정이 쉽게 변하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주 피치를 미세하게 올리고 싶어 또는 내리고 싶어 할 때 몇 바퀴를 감고 몇 바퀴를 풀고 해야 음정이 미세하게 움직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건 처음에 이 줄이 조금 이 장력이 여기에 익을 때까지 매번 악기를 꺼낼 때마다 피치가 막 반음씩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튜닝을 새로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얘가 이제 좀 적응이 됐는지 악기를 꺼내도 거의 처음에 튜닝 해놓은 거에서 크게 바뀌지가 않아서 연주를 할 때 이 튜닝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음정이 계속 실시간으로 변한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베이스 칠 때 손이 커야 되고 손을 이렇게 찢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저희 하잖아요. 근데 제 손 기준으로, 저도 이제 키가 180이 넘고 손이 작은 편은 아닌데, 제 손 기준으로 이렇게 이 손을 검지랑 새끼손가락 사이를 쫙 폈을 때가 이제 일반 베이스 기타에서 한 4개의 플랫 정도가 잡혀요. 그래서 5개의 플랫을 잡으려면 이제 필연적으로 손이 움직이게 되고, 이제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작다 보니까 그냥 손을 하나도 피지 않아도 4개는 기본적으로 닿고, 손을 일반 베이스 칠 때처럼 잡으면 한 6개, 5개 정도의 플랫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플랫 간격이 좁으니까 저희가 이제 베이스 치면서 이제 이 속줄을 하거나 이 플랫의 움직임이 많이 필요할 때 악기가 작으니까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워킹 베이스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어요. 일반 일렉 베이스를 칠 때보다 워킹을 하기가 훨씬 편하더라. 그런데 제가 이제 특히 제이락에 보면은 이제 원 오크락이나 라르켄시엘 같은 분들 이제 카피를 해보시면 베이스가 굉장히 현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슬라이드도 많이 나오고. 오히려 이 플랫이 작아서 이 손목의 이 각도가 항상 이렇게 꺾여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연주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이락 연주하는 부분, 이렇게 속줄을 하고 이렇게 손가락이 막 이렇게 플랫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불편하더라. 이제 그 정도의 좀 특징이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오랜만에 이제 그 제이락이랑 히스테리아랑 연주했던 것들을 다시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고무줄이라서 이 슬라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해요. 진짜 손에 물집이 잡히겠다 또는 화상을 입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마찰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슬라이드를 하는 게 한 번 정도 이렇게 긁어 내리는 건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것들이 이제 제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슬라이드를 하는 연주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악기의 리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를 좀 들려드릴 건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예전 장비 소개 영상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랑 뭐 이펙터 그리고 헤드폰 앰프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제 뭐 일렉 기타, 일렉 우쿨렐레, 뭐 일렉 베이스 이런 거 연주하는 거를 이제 리뷰를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연주 영상을 찍으면서도 항상 이제 일렉 우쿨렐레에 비해서 베이스 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 베이스 소리를 굉장히 높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고는 했었는데, 이펙터가 조금 들어가면, 특히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 관련된 이펙터가 들어가면 소리가 조금 커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제 일렉 우쿨렐레랑 밸런스를 맞추기가 편했는데, 제이락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거의 그냥 오리지널 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약간 뭐 리버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고 거의 기본 베이스 사운드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리 밸런스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따 영상에 잡히겠지만 같은 세팅 값에 일렉 베이스랑 요 우쿨렐레 베이스랑 굉장히 소리 차이가 크게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렸던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의 환경에서는 일렉 베이스보다 이 악기가 훨씬 더 연주하기가 좋다. 그런 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일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톤에 그냥 약간 리버브만 살짝 넣은 톤이거든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슬랩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슬랩을 할 줄 몰라요. 아무래도 취미로 하고 있다 보니까. 베이스 기타는 근데 이제 뭐 그 알리래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요 악기로 슬랩 연주하는 영상들도 리뷰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디스토션 계열이 들어가는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이제 디스토션을 조금 더 강하게 걸면 이 정도 사운드까지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고, 요거를 이제 똑같은 세팅 값으로 이제 기본적인 일렉 베이스, 이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거랑 비교를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소리 차이 들리시나요?
이게 지금 오픈 톤이거든요. 이제 처음에 리뷰를 했던 톤인데, 이런 느낌. 그리고 그래서 뭐, 쇠줄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슬라이드가 저희 베이스의 맛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거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디스토션도 순서대로 이제 보여드리면, 소리가 좀 커졌죠? 그래서,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토션 가장 강하게 걸었던 소리. 이러면 이 정도 사운드만 돼도 사실 뭐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로 연주를 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오픈톤에서 가장 큰 이제 사운드 손실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베이스 우쿨렐레랑 요 일렉 베이스의 소리 차이는 이제 요런 느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연주를 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실 일렉 베이스가 더 재밌죠? 줄이 쇠줄이라 이렇게 움직임이 자유롭고, 그 일렉 기타처럼, 그러니까 일렉이 아니라도 기타처럼 이렇게 막 코드를 잡고 막 우리가 이런 건 못해도 이 베이스 연주자들이 뭐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내가 이 코드를 잡기 위해서 손이 여기 있다가 다음 코드를 잡기 위해서 손이 여기까지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서 굉장히 뭔가 내가 지금 연주를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디까지나 초보자, 취미자
의 어떤 영역에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 악기보다 이 일렉 베이스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 베이스 우쿨렐레만의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 다른 장비들을 또 조금 소개를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원래 사용하고 있는 거고, 앰프가 좀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거대해졌죠. 이제 초기에 이제 리뷰를 했던 앰프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스피커가 이제 가장 초기에 사용하던 모델인데, 제가 이걸 떨어뜨려 가지고 억스선이 고장이 나서 얘를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짜잔 이런 게 생겼어요. 요건 이제 앰프예요. 말 그대로 앰프. 이제 와트수는 5W 밖에 안 돼서 실제로 얘가 10W,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리뷰를 했던 보가싱 M4가 이제 40W,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80W. 근데 이제 보가싱 M4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베이스 기타에 이펙터를 엄청나게 넣어서 막 출력을 세게 치다 보니까 이제 터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들이 이제 앰프용으로 사용하라고 만든 건 아니다 보니까 출력에 비해서 이제 요 이펙터를 먹고, 특히 디스토션 계열의 소리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 베이스 소리가 들어가니까 스피커가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레슨생한테 지금 한번 써보라고 이제 빌려준 앰프가, 그러니까 블루투스 스피커가 요거 한 단계 아래 모델인데 60W짜리. 저는 그게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우쿨렐레나 베이스 기타나, 아직 요 베이스 우쿨렐레 용으로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출력이 굉장히 세고 다 받아주거든요, 소리를. 근데 물론 요 80W짜리가 조금 더 울리면 좋아요. 근데 이제 뭐 보시다시피 얘는 가방에 놓고 이제 휴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어떻게든 사용을 할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건, 이제 뭐 저처럼 이제 어린이집이나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레슨 하시는 분들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가방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진짜 어마어마한 무게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은 가볍게 그냥 악기 케이스에도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60W짜리는 요 사이즈보다 작아요.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조금 버거워도 충분히 가지고 다닐 만한 사이즈다. 근데 요 80W짜리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게 엑스도보 뭐 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거 60W짜리 모델 아마 밑에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제품이 가장 합리적이었었다. 뭐 전에도 리뷰를 했었지만, 이제 억스선을 수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는 사실 다 같은 시스템이 가능한데, 어떤 차이들이 조금 있냐면, 이제 너무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둥 쳤을 때 얘가 바로 웅 나와야 되는데, 둥 쳤는데 얘는 한 0.5초 늦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딜레이가 생기는 제품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거르다 보니까, 사실 가장 저렴하고 초기에 사서 연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요 제품 트론스마트가 10,000원대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특히 베이스 쪽은 작은 소리 또는 그 일렉 우쿨렐레에서 이제 디스토션을 먹이지 않은 오리지널 소리, 이제 이런 소리들을 조금 클린톤이라고 하죠. 이제 이런 소리들을 조금 많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출력이 조금은 좋은 게 좋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요 엑스도보,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제품의 60W짜리 모델을 가장 추천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스피커가 터진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럼 앰프를 한번 써보자 해갖고 이제 요 미니 앰프, 요게 이제 보통 요 정도 사이즈까지 커져서 조금 이제 큰 앰프면 이제 저희가 흔히 똘똘이라고 부르죠. 그 진공관 앰프인데 그게 보통 한 10W, 20W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얘는 5W예요. 얘가 80W인데 얘가 5W면 소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그래서 얘를 또 리뷰를 살짝 해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억스를 사용은 할 수 있어요.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사실 억스를 쓰려면 저희가 이 제품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호잭 2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5호잭 2개를 사용을 할 거고, 요 앰프의 출력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이 미니 앰프는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로 한번 그냥 뭐 봐주시면 좋겠고, 요 제품의 이름이 여기 보면은 아로마 AG04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리뷰 영상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국 영상이 이제 리뷰가 많고, 이제 국내에서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제가 한번 리뷰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사용을 안 해봐서 뭐 그 부분은 제가 리뷰를 드리기가 좀 그렇고, 보면 이제 앰프에 이제 흔히 있는 게인, 그다음에 톤, 그다음에 볼륨, 그리고 여기 보면 오버드라이브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요 앰프만 있으면 그냥 뭐 따로 이펙터 필요 없이 그냥 5호잭만 꽂고 기타 연주하시잖아요, 베이스나. 그래갖고 이제 오버드라이브 필요하면은 요거 키고 게인값 올려서 이제 디스토션 사운드를 내고, 클린톤을 쓸 때는 오버드라이브 빼고 게인값 줄여가지고 이제 또 클린톤을 쓰고, 이제 요거는 요렇게 이제 이 노브를 가지고 저희가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헤드폰 앰프랑 방식은 같은 방식이고, 이제 요 제품을 사용했을 때의 뭐 장점이랄까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할 수 없었던 영역들,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게인은 줄이고, 그래서 지금 게인 값은 제로에, 이제 게인 값 제로에 여기에서도 트래블은 줄이고 미들이랑 베이스만 올려놓고 이 정도 사운드가 나거든요. 이제 클린톤은 이런 느낌, 이런 사운드가 나고, 게인 값을 조금 주면 물론 이제 지금 요 앰프에서 게인 값을 줬으니까 지금 살짝 드라이브가 걸렸죠? 근데 제가 이펙터에서도 추가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앰프상에 드라이브를 걸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과하네요. 지금 소리 들으셨겠지만 되게 아기자기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 이거 연습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한 2만원대 중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뭐 알리에서 뭐 4와트, 5와트짜리 아주 작은 앰프로는 활용하기에 정말 괜찮다. 어차피 연습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 뭐 나 그냥 이런 오버드라이브 같은 거, 디스토션 소리를 조금 쓸 거고, 그냥 이렇게 연주 가볍게 할 거다, 이럴 때는 사실 너무 괜찮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다만 소리의 퀄리티는 이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의 환경이 훨씬 가볍고 좋더라. 사실 이렇게 5호잭을 2개씩 가지고 다닌다는 것도 생각보다 버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참고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이 다 많고, 뭐 사실 조금 특징이 달라서 그냥 2개가 다른 악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냥 비슷하게 역할을 겹쳐서 할 수 있다. 일렉 베이스가 없을 때, 또는
그거에 너무 무거워서 그걸 굳이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할 때 그냥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기에 괜찮은 악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악기가 조금 더 일렉 베이스보다 잘 어울리는 연주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제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댓글로 이제 예전 장비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레스폴 디자인 LP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때 영상에 이제 스트라토캐스트 ST라는 모델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댓글에 그 ST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라고 이제 달아주셔서 최근에 이제 찾아봤어요. 뭐 단종이 된 건지 일시적으로 이제 멈춘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알리에 이제 LP 모델만 존재를 하고요. 가격도 그때에 비해서 거의 10만 원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환율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일렉 우쿨렐레를 구하는 게 조금 더 한정적이 됐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고, 대신에 이제 F홀 바디라고 해서 이제 요거랑 같이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리는 요걸 F홀 바디라고 하는데, 이제 할로윈 바디가 이제 F홀의 가장 대표적인 악기인데, 그거 디자인을 따서 만든 우쿨렐레가 있더라고요. 이제 픽업은 1개짜리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디자인이 딱 색깔이 하나밖에 없길래 혹시 좀 다양한 색깔로 만들어줄 수 없냐 그랬더니 뭐 원하는 색깔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할로윈 기타 몇 개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럼 제작해줄게 해서 한 2달 정도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제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제 그런 제품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뭐 구매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기를 또 출시가 되면은 이제 어쨌든 제가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라서 아마 바로 구매를 할 예정이고, 그게 나오면 또 한번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네. 이제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